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풍력하면 CS윈드, 이게 대표적인데, 근데 이 종목들을 지금 막 급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 좀 시장에 소외되면서 약간 덜 오른 종목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항유TV 김민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섹터 종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승률 상위 보시면 1위가 태양광에너지, 2위가 풍력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주도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이 신재생에너지 계속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태양광에너지랑 풍력에너지 관련주를 진짜 빠르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하나솔루션 뭐 이런 거는 유튜브에 치면은 제가 방송했던 거 다 나오니까 이제 100% 투명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VIP 추천 나갔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 챙기고 나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정리한 뒤에 흐름이 더 좋아 보이길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요때 말씀드렸어요.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방이 열렸다, 이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 50%가량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CS윈드는 최초에 추천드리고 나서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진작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대한 정책 모멘텀도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섹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강했지만 태양광이 조금 더 강합니다. 상한가 4개 나왔고요.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 요것만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왜 태양광이 더 강하게 가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국내적인 모멘텀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두 섹터 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재명 관련주들에 대한 정책 모멘텀으로 신재생이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풍력이랑 태양광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해상풍력 선박, 이거를 좀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좀 더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업을 얘기를 했는데 풍력에너지가 더 잘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해상풍력 선박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해상풍력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나 수리, 설치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해상풍력 선박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풍력에너지가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언급은 조선업을 또 주목을 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미미했었던 풍력에너지가 좀 더 강한 시세가 이어질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한 게 햇빛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민간인들도 태양광에 대한 발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민간인들도 옥상 같은 데 있잖아요. 주택 사시는 분들은 옥상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주택에 사는데 옥상을 안 써요. 그래서 옥상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임대받아서 전기를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것들,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이 민간인들도 이 태양광을 사용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냥 안 쓰는 옥상 가지고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고, 햇빛연금에 대한 모멘텀으로 태양광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풍력도 잘 갔고요, 태양광도 잘 갔습니다. 근데 오늘 갔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국내 정책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6월 3일날 대선 끝나면은 신재생에너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끝이 아닙니다. 풍력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태양광에 대한 이제 패널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로 글로벌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이제 국가 EU에서 2030년도까지 풍력 에너지가 계속해서 강한 발전을 될 거다,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특히나
풍력을 좀 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CS 윈드라든지 LS 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 유럽에다가 이미 수주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CS 윈드 실적 잘 나왔죠. 실적 잘 나오면서 이런 흐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풍력에너지가 한국에 대한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 장기 지속성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 이 두 가지에 대한 품목은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국도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어버리면은 지금 앞으로 많이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원자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수요가 줄어들게끔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발전하는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한테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라고 미리 힌트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기업들은 그래서 수출을 부담없이 미국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 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풍력은 유럽, 태양광은 미국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좀 장기 지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게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성 있는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AI 사이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잡아먹는 전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계속해서 부족할 전기 대란 사태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발전소를 계속해서 막 늘리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가 또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빙하가 녹고 있는 게 결국에는 탄소가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발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빙하가 빠르게 녹고 이렇게 되면 수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인간이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속 문제가 달려있는 게 또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도 이제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해요.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재생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프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당장에 1년 뒤냐 2년 뒤냐 그 차이로 주가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이 신재생에 대한 사이클은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인프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력이랑 태양광 중에 왜 태양광이 더 강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해상 풍력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다가도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또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은 이제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인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해상 풍력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바다 위에다가 이제 바닥을 세우던지 아니면 선박을 세우던지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우리가 바람개비 같은 거 요런 거를 세워놓고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 전기를 저장하는 ESS로 저장하는 요런 방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력 에너지가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앞으로 설치가 많아질 거고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집 옥상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임대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임대하는 회사들한테 요청하면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개월이면은 설치가 끝납니다. 너도 나도 내가 옥상이 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옥상 안 쓰는데 굉장히 많죠. 아니 그냥 옥상 가는 문을 그냥 잠가버리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협의를 해서 태양광 패널을 쭉 깔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면은 그냥 다 태양광 패널로 쫙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너도 나도 태양광 패널을 우리 집 지붕에다가 깐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우리 공장도 이제 천장을 안 쓰면은 눈만 돌려도 태양광 패널이 보여지는 게 빠르지 이 풍력 에너지가 그냥 바다 돌아다닐 때마다 보이는 것보다 태양광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이클을 만드느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자재들이 수요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태양광은 자유롭게 설치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다가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된다 이런 의무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흘렀을 때 효율성이 높고 대규모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풍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부터 막 한 10개, 20개 더 늘려간다 하더라도 완공되는데 한 5년에서 7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재가 막 빠르게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시장에 부각이 되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겨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풍력에너지도 분명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태양광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풍력하면 CS인데 이게 대표적인데, 근데 이 종목들을 지금 막 급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는 이때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리뷰할 때마다 수익 챙기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수익 챙기라고 하는 여러분한테 매수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신규 진입으로는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 하나솔루션이 워낙 수급을 쓸어 가다 보니까 좀 시장에 소외되면서 약간 덜 오른 종목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폴리실리콘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관세를 무관세로 이제 얘기했던 품목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를 첫 번째로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OCI 그룹 자체가 미국의 텍사스 주에다가 셀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셀 공장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했죠. 그게 OCI입니다. 그래서 OCI는 그냥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국내에 대한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물리고 미국까지 여기네 모멘텀을 더 끌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하나솔루션보다 오히려 OCI가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손익비를 계산하면은 메리트는 얘가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서 장기평선 왔을 때 매도한다. 그것만 해도 30%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솔루션 지금 신고가 쪽으로 왔죠.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근데도 손익비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얘가 세론이 되는 것보다 얘가 세론이 되는 게 리스크가 덜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언제든지 수익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론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와야지만 던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방에 대한 리스크도 OCI가 덜하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OCI가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전에는 하나솔루션이 저도 원픽이었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말씀드리고 이미 50% 수익 구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떠 있는 종목 뒤늦게 들어가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아직 안 떴지만 갈 수 있는 종목은 OCI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뿐만 아니라 풍력에너지도 그렇고 태양광에너지도 그렇고 저평가받고 있는 좋은 기업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정보가 진짜 궁금하고 내가는 혼자 타점 잡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재생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OCI를 언제 어디서 들어가셔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제가 하나솔루션을 추천드리고 50%가 올랐던 것처럼 이제 50%를 올라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신재생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VIP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하나 들어가서 바로 수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한 1%에서 2%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고, 추천드리고 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지금 급등이 났어요. 상승 VI 바로 나왔습니다. 정말 여유있게 들어가서 좋은 결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편안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도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100% 투명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100%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간 거는 저의 따로 VIP를 통해서만 좀 체크를 드린 거니까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100% 오픈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일단 정보 받아보시고
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고 어떠한 결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게 되면은 고정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은 연락처도 나와 있지만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누르셔서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랜딩 페이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여기 100% 무료로 신청하는 구간 눌러 보시면은 저희가 또 무료로 어떻게 또 정보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또 교육자료 배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